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반등 이후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트를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기존에 낙폭이 심했고 계속 흔들어댔는데 최근 한 8일 동안 조정이에요. 계속. 하락이 없습니다. 상승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이 안정성 때문에, 왜냐면 저항도 뚫어졌고 추세도 넘어가졌고 거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1억 6천 이후로 첫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 이후로 횡보는 나오고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있어요. 대신에 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중소형 코인들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안에 저는 어떤 좀 뒤바뀌는 상승 시장이 등장하겠다. 기존의 하락과 우하방,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돌파된 이후에 좀 우상향 패턴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국내하고 해외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해외 거래소 기준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지금 30개 이상의 코인이 단 하루 만에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는 코인이 현재는 거의 95%, 장중에는 100% 이상 시세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하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따라가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내 시장에도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일부 코인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코인도 시작이 됐잖아요. 이 시작이 되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뭔가 둔한 상태로 보여지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게 이제 4월 안에, 4월 끝나려면 아직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터진 시점은 길게 봐야지 뭐 4월 한 23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4월 23일까지 일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 확률인데, 지금 보면 90% 이상의 비율이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3일까지 변동이 없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90% 이상 유지됐는데 지금은 터진다든지 오늘 내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월 23일 갔을 때, 결국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갔을 때 종가 상태가 애매하게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변곡점이 되어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르고 같은 경우로 보자면 기존에 이제 뜨기 전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반등 맞고 밀리잖아요. 이런 게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어요. 대신에 깊이는 이때보다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맞고 밀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범위하고 돌파 시점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소형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0%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율상. 그래서 이게 23일 날 하방으로 바뀌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23일 아침까지는 어떻게 90% 이상 유지를 해줘야지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23일이나 아니면 좀 뭐 늦어서 아침까지 24일로 봤을 때 90% 이상 유지가 된다면, 기존에 이제 뭐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냐면 2020년도 연말 분위기가 등장할 거예요. 2020년도 연말 분위기. 20연말이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때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반등 나오고 밀리고 지금 요런 분위기잖아요, 코인들이. 그리고 일부 코인들은 이미 여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50% 이상은 요 정도에 있고 한 20-30%는 여기에 이제 도달이 됐고요. 해외 거래소 기준에 있어서는 이미 얘네 사이클이 거의 50% 이상 상방으로 다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요. 국내가 느려서 그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내 해외 비교하기보다는 한쪽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는 우리 국내 시장에도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뭐 많이는 안 가지만 룸네트워크는 이제 5월 7일 날 거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지고, 장중 아크 계속 잘 가고 있죠. 이런 코인들은 지금 사이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워몰이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못 갔죠? 3월 23일 날 거래 들어오고 나서 다시 빠졌잖아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이 조정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체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단기 저항 돌파가 되었을 때 나는 붙겠다. 그죠? 이제 이거 뚫리는 거 보고 종가로 진입하는 거. 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돌파되기 직전에 매수하는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시장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과대납폭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이 우세할 건지를 좀 따져야 돼요. 이게 돌파돼서 끝나든 돌파 직전에 뭐 매수해서 가져가든 두 가지 타입 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잡코인입니다. 잡코인. 자, 수익을 주면 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안전한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XRP, 솔라나 보세요. 가요? 못 가요. 근데 못 가는 코인들이 굳이 튼튼하고 뭔가 앞으로 이벤트가 많다 그래서 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흐름 타면서 움직여야지 얘 무조건 삼성전자고 얘 무조건 비트코인이고 무조건 솔라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세 주기가 중소형 코인들의 완전 포지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돼버렸어요. 이 기준이 따지면은 5년입니다. 5년. 자, 5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11월이었잖아요.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이제 4, 5개월 됐어요. 작년 연말에는 11월부터는 뭐 대형부터 중소형 코인들이 다 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적든 크든 다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상승 포지션이 수년 만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강세가 왔다는 거는 대형 코인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뭐 많이 못 간 코인들 있잖아요. 대형 코인들도.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기준도 올라오긴 할 거예요. 반등을 주긴 할 텐데 이번에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주봉상 XRP로 보게 되면 단독 플레이가 나왔잖아요. 어찌 됐든 ETF 때문에 호재로 갔든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갔든 현재 이렇게 올라가졌지만 다른 코인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확대해서 보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길게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이렇게 빠졌다 반등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이클에 갇혀 있는데 과연 기존에 먼저 상승되었던 메이저 코인들, 대형 코인들하고 이번에 중소형 코인들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소형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보고 있고 기존에 갖다 눌린 코인들 대신에 이제 모르겠어요. 뭐 메모리 쏟아진 코인들도 중소형 상승 시세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소한의 코인 상태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 장중에 뭐 물량이 쏟아진다든지 그런 것만 없다면 중간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상패 사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 포지션에 가능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어제 뚫릴 뻔했죠. 어제 갈 뻔했어요. 근데 어제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상승이 단기 저항이 중소형 코인들의 단기 저항을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여기 뚫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뚫린 게 그럼 4년 반에서 5년 만에 뚫리는 건데 알트코인들 얼마나 소외됐어요. 21년도에 시세 주고 지금까지 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이 시세가 다시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잡코인들, 중소형 코인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항 맞고 오늘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구역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뚫립니다. 이제 앞전 저항은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10 자리가 아니고 한 9 정도 돼요. 9 정도 오면 뚫립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 대비 굉장히 이제 근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터지기만 한다면 압도적인 강세를 줄 수 있는 시점이 올 거고요. 물론 전체 시장 상승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 상승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중소형 코인 강세. 중소형 코인 강세면은 결국에 모든 코인들이 다 갈 수 있다는 건데 전체 포인트는 뭐예요? 이쪽입니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63빌딩으로 따지면 63층에 있고 얘는 한 30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층수로 따지자면.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중소형 라인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맞든 틀리든 그걸 떠나서 현재까지 보유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희망적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희망 회로가 되든 안 되든 이 자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조금 전에 저항 맞고 밀렸잖아요. 이번에 다시 저항 맞고 밀려서 이게 쭈루룩 흘러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상승 쪽에 대한 무게를 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